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제 뜨나 저 역시도 언제 뜨나 기다렸던 농협은행 5급 채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거의 마지막으로 뜬 은행 공고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원은 돈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지원하셔서 우리 어떻게든 작은 기회라도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신년사를 갖고 왔습니다. 2021년 신년사를 보니까 고객 현장 중심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금융의 혁신 가속화, ESG 경영 실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꼭 문항에 쓰실 필요도 없고 이걸 문항에 썼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혹시 단어를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쓰시면은 조금 더 자기소개서 키워드가 농협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절대 꼭 일부러 넣을 필요 없는데 넣지는 마시고요. 이런 거 없이도 농협은행 5급 합격 자기소개서 보면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을 때 합격하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문항의 의도에 맞춰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 2번을 1강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3, 4, 5번은 2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 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과 준비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룩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700자로 기술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또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매번 700자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수가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항이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와 입행호 포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항은 입행호 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너의 입행호 목표가 뭐니? 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의 목표가 이거겠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문항인데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왔어. 은행 가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을 쭉 자랑을 한 뒤에 그래서 내 목표는 이거야. 이유는 뭐냐면 이러면서 이 흐름으로 여러분이 입행후 포부, 계획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을 쭉 나열해주세요. 어차피 1, 2, 3, 4, 5번 문항 쭉 봤을 때 1번 문항은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하셨던 거를 우선 1차적으로 쭉 나열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고 뭐 이것도 했고 자격증도 땄고 쭉 풀어주신 다음에 그 경험에서 공통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뭐 여기 자격증까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쭉 보니까 얘는 지금 이 경험을 쓴 얘는 기업금융 쪽으로 많다고 해요. 그럼 기업금융 쪽으로 잡아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 쭉 나열을 하세요.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많은 것, 한 전문가로 끌어낼 수 있는 거 정리하시고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될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중에 뭐 스타트업 조사하는 업무를 할 때 뭐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내가 목표를 정한 이유 정리해 주시고 그 외에 내 경험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주세요. 우리 1번의 경험 쭉 나열했잖아요. 이 나열한 경험들을 전문성과 뭐 현장 경험으로 혹은 고객 응대와 영업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만의 기준을 세워서 조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한 경험 준비 과정은 모두 구분해서 좀 적어주시고요. 여기에서 1번에서 작성한 경험 중 하나를 내가 이런 목표를 삼게 된 이유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여기 쭉 여러분의 경험을 모두 나열한 게 있고 그 중에서도 목표에 관련해서 정리한 게 있죠. 이거는 카테고리에 따라 나눠주시고 그리고 목표를 향했던 거 쭉 정리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고 나면은 이 목표들 중에 하나가 이 목표의 구체적인 목표의 이유가 됐어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럼 이 상태로 저희 템플릿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NH농협은행에서 어떠한 전문가, 목표, 행원, 금융인 등으로 성장하고자 어떻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두 가지 먼저 풀어주시고요. 첫째, 가장 먼저 우선 이러이러한 역량입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 나열해 주시고 둘째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써주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디지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디지털 꼭 같이 풀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입행 후 어떤 목표로 성장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한 이 A의 관련 경험 당시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 덧붙여 주시고요.
이에 입행 우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단기적으로 3년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실제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모든 예시는 사실조사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쓰신 거니까 절대 이 내용 그대로 보지 마시고 흐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위한 기업 잠재력 발굴. 정성적 평가로 기업금융의 폭을 넓히는 NH농협은행에서 기업금융 전문가로서 성장하고자 크게 세 가지로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 전문성을 함양했대요. 회계세무 수업을 이수하고 전혀 모르는 자격증이죠.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며 기업 이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대요. 둘째, 고객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했대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파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활용 역량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까지 내가 노력한 거 이렇게 이문단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입행 후 스타트업 지원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내가 관련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정성적인 잠재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고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스타트업 지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입행 후 현장에서 지역 고객을 만나며 기업금융 상품과 고객에 대해 파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의 계획이 나오게 되죠. 신용분석사 등의 자격증도 취득하고 내가 전문성 어떻게 쌓을 건지 같이 언급해줍니다. 하고 현장 실사를 나가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최종 목표까지 언급을 해주죠. 기업금융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딱 698자 정도가 나옵니다. 즉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경험을 이용해서 모두 자랑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 가장 한 카테고리로 많이 묶일 수 있는 거 정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딸리는 경험 정리해 주셔서 여기에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번 정리했으면 저희 바로 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2번 문항에서 다들 되게 소위 말해 멘붕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 2번 문항 볼게요.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요. 농촌의 어려움 해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행 후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을 해달래요. 농협은행이 어떻게 보면 매번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떡하지? 하고 멘붕이 올 수 있는 문항들을 항상 냈었는데요. 이 멘붕이 오는 문항들 결국 합쳐서 보면요. 굉장히 심플하게 적혀있어요. 그냥 정말 심플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농업, 농촌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공익적 기능이 뭔지 살펴보니까 경관 유지나 식량안, 환경 개선, 치유 기능 등 우리가 6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시골로 힐링을 간다는 것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공익적인 치유 기능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차 지나가면서 보는 그 아름다운 논밭을 보면서 경관 유지라는 것 그리고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 치면은 블로그에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 내용들, 그냥 농업이 이런 좋은 효과가 있구나, 좋은 공익적 기능이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고 나면은 이를 종합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이라는 그 자체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구나, 새롭게 떠올라야 할 패러다임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거를 쭉 정의를 내려봐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정의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 기능 중에서 여러분이 이쪽 분야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따로 빼주셔서 밑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나의 경험을 정리해 주시면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분야에 지원할 수 있어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우리 농협은행 면접 가면 분명 물어보겠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냐, 농업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농가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아이디어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결론은 농촌이 부흥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거 아이디어 그냥 이게 하나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뒤에 예시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팔로 확보 이런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 쉬운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문항은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경험도 나오지 않고 쓰기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익적 기능 정의하시고 그에 대한 이유 정리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내 생각 언급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계획과 이유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시대에서 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이 정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어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린 정의와 그 이유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선생님 꼭 정의를 내려야 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라고 했는데 보통 내 생각을 짧게 두 갈씩으로 임팩트 있게 드러내기 위해선 정의를 쓰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쓰신 공익적 기능에 대한 내 생각을 그냥 첫 문단부터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현재 농업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 생각 정리해 주시고요.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함께하고자 입행 후 나는 어떤 분야에 기여를 하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에 기여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된 내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여할 거야?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하세요. 농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볼게요. 마찬가지로 사실조사 하나도 없습니다. 판로 확보로 기반을 다지다. 우리 판로 확보라는 말 진홍이나 농육이나 농어 한 번이라도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마 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생활상이 지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정의를 내려줬어요. 안정적 먹거리와 기후변화 대처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농업은 사회가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린 정의와 그 이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하지만 현재 농업은 다양해진 판매 채널과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유기농 등 친환경 농업에 대한 고객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가능한 환경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면 두 문단 금방 완성이 됩니다. 우리 질문 보면 본인의 생각을 밝히라고 했으니까 우리 두 번째 문단까지는 내 생각 밝혀주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 이런 농업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공익적 기능을 실천하고자 입행 후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 판로 확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속해서 들어봤단 말이에요. 이 판로 확보를 위해 이바지하겠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이에 우리 경험란,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다는 근거 당연히 얘기해야죠. 기자단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 홍보를 진행했던 경험과 미래 먹거리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기획했던 경험으로 다각적인 유통 경로를 확보하겠다. 확보 가능한 농산물을 파악해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을 기획하고 6차 산업 지원을 하고 등등등등 하면서 내가 홍보를 해서 판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으로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심각성을 해결하겠다라고 편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일손 유입이나 아니면 6차 산업혁명 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이디어를 그냥 여기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런 식으로 1, 2번 정리를 해봤고요. 연이어 다음 강의에서 3번, 4번,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